눈이 좀 작아졌어요. 어때요? 쌍꺼풀한 거? 예. 컴플레인을 들어야 되는데. 난 불만족인데. 안녕하십니까.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입니다. 오늘은 피부 클리닉에서 요새 많이 하는 것들이 눈 밑 지방 교정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방 재배치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피부 클리닉에서 말하는 2-30분이면 눈 밑을 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부 클리닉에서 말씀드리는 그 수술 방법이 지방 제거죠. 지방 제거 수술은 보통 10분에서 20분밖에 안 걸려요. 레이저나 아니면 고주파를 이용해서 결막을 절개해서 절개창에서 삐져나온 지방을 찾아서 레이저나 고주파를 이용해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막을 봉합 안 한 상태에서 수술을 끝냅니다. 시술이라 하죠. 이것도 수술 일종입니다. 레이저를 통해서 이용하든지 칼을 이용하든지 창을 만들어서 안쪽에 있는 지방을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문제는 봉합 안 한다고 이게 시술을 할 수가 없죠. 솔직히 결막을 봉합을 안 하고 수술할 때는 결막 길이를 잘 붙지만 어떨 땐 결막이 어긋나게 붙을 수가 있어요. 비후성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처가 좀 심해서 내반증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상처가 심하면 나중에 재수술할 때 오히려 수술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막으로 수술을 하는 건데 비수술 아니면 교정 이런 단어를 쓰는 걸까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눈밑 지방 교정 수술, 일단 교정 수술은 교정하는 건 맞는데 지방 재배치는 안 하는데 지방 재배치했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눈밑 교정 수술을 그 단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지방 제거도 눈밑 교정 수술 될 수도 있고, 지방 재배치도 눈밑 교정 수술 될 수가 있잖아요. 더 큰 의미로 이 단어를 쓰시는 것 같아요. 원래 결막은 봉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이 작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 1cm 이상 넘어가면 봉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봉합하지 않으면 이거 창 사이가 어긋나게 붙어요. 어긋나게 붙으면 일단은 반응이 일어나죠. 지난번 빨간 살이 튀어나온 환자분 반응이 생기면 비정상적인 조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반응이 너무 나쁘면 구축 같은 건 더 심해지거든요. 내반증 생길 수 있습니다. 내반증이 생기면 눈썹 자체가 눈 각막을 찔러요. 찌르면 그 다음부터는 치료하기가 좀 많이 힘들고요. 일단 봉합이 걱정할 거 없는 이유가 이 봉합은 녹는 실로 봉합하니까 나중에 치과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결막을 비절개로 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수술 얘기할 때 실제로 절개가 있고 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원장님? 피부 클리닉에서 말씀하시는 결막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비수술 방법이라는데요. 아니죠. 결막을 통해서 일단 창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창을 만들어야 되지 그 아래에 있는 지방이 삐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단지 레이저를 이용한다, 고주파를 이용해서 개방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레이저를 이용하는 이유가 결막이나 이런 데는 잔잔한 혈관들이 많으니까 쪽으로 수술을 할 때 출혈이 많아요. 출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고주파를 이용하면 혈관들이 손상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피가 많이 안 나고 수술이 너무 수월하니까, 그래서 레이저와 고주파를 이용하는 거지 개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한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피부 클리닉에서 그 말씀드리는 것은 환자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쓰는 단어들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피부 클리닉에서 찍은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동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피부 클리닉에서 하신 것이 지방 제거나 그리고 또 지방 제거한 다음에 동시에 지방 이식을 눈물고랑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수술 방법은 반영구적이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방 재배치 수술은 처음에는 효과 좋은데 나중에는 다시 다 재발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솔직히 많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것이 거꾸로 되는 말씀이 돼야 되거든요. 지방 제거를 하면 조금 제거하면 재발할 수 있고, 많이 제거하면 캥해지는데, 캥해지는 건 그럼 어느 정도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눈물고랑에다 지방 이식을 하는데, 지방 이식을 더 잘못하면 또 울퉁불퉁하게 뭉치고 석회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방 재배치 수술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재발할 수 있다. 맞아요. 지방 재배치한 다음에는 재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지방 재배치 수술은 눈물고랑띠를 푸는 거 아니에요. 눈물고랑 꼭 풀어야 되는 환자들은 안 풀어서 재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 재배치 할 때는 5군데를 해야 되는데 2군데, 3군데만 밖에 안 다니니까 중간에 있는 위치는 재배치 되는데 앞쪽, 바깥쪽을 다시 재발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재배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선생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지방 제거를 해서 주머니가 완전히 그냥 아예 아무것도 해가지고 지방 이식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어떤 환자분들은 지방 제거를 너무 심하게 하셔서 눈알 자체가 함몰될 정도 지방을 제거하고 오셨어요. 재수술 들어가면 지방 재배치할 지방이 없어요. 지방 자체가 다 제거를 돼서 재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지방을 제거된 상태에서 지방 재배치 안에 그 양이 작으니까 지방 이식할 때는 넣으면 지방이 삐져나와서 지방 주머니 안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방 재배치 최대한 한두 군데만 하고 지방도 넣을 수 있는 만큼은 넣고 모자란 부위는 컨실러 지방 이식으로 채워드려야 됩니다. 안쪽에서 해결 안 되면 바깥쪽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바깥쪽에서는 지방을 넣으면 안 됩니다. 울퉁불퉁해질 수 있으니까 척수 처리에는 컨실러로 어느 정도 채워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받았습니다. 하안금 성형 수술이나 지방 재배치를 하면 일단 애교살 자체가 손실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애교살은 건판, 피부, 근육입니다. 지방은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결막을 통해서 재배치하면 일단 애교살은 자체는 손실되지 않습니다. 손실되게 보이는 이유가 원래는 애교살이나 지방을 같이 뭉쳐 있으니까 애교살 되게 크게 보이는데 지방 자체가 이사가니까 애교살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교살만 남아있으니까 또 뚜렷해지지만 크게 좀 작아지는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지방같이 뭉쳐 있는데 지방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안금 수술이 그냥 하안금 성형 수술이 있고요. 절개법 지방 재배치 수술이 있습니다. 하안금 성형 수술은 피부와 근육 그리고 지방을 제거한 상태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많은 연예인들 텔레비 잘 보시면 눈이 좀 더 까디집어져 있고 밋밋해요. 애교살 자체가 없어요. 근데 뭐가 피부는 팽팽해. 약간 캥한 느낌이 눈물고랑 좀 남아있고 이것이 하안금 성형 수술이에요. 절개법 지방 재배치는 애교살은 남아있습니다. 절개법으로 하면 피부 근육을 좀 잘라내잖아요. 좀 작아질 수 있는데 애교살은 없애는 수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분도 원한다면 근육을 좀 더 키울 수 있어요. 근데 하안금 성형 수술은 일단은 밋밋합니다. 피부 클리닉에서는 하안금 성형 수술하면 애교살이 많이 손실된다는 그 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저는 그 수술 방법 쓰지 않고 절개법 지방 재배치 수술하면서 애교살은 살려놓습니다. 좀 더 뚜렷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피부 클리닉에서 만든 동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 다 이름들, 예쁜 이름들 많이 붙이더라고요. 눈밑 지방 교정 수술, 뿌띠 눈밑, 신데렐라, 그런 예쁜 이름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간단한 시술이다. 그러면서 반영구적인 효과가 볼 수가 있다. 비용도 되게 저렴하다.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환자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고 수술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다음에는 시술로 통해서 잘못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거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였습니다. 비싼 거. 제일 걱정하죠. 저 안 넘어져요. 몸무게가 몇 킬로인데. 눈이 뻑뻑해. 컴플레인하고 시장님 누구 시장이야? 바로 피하네.